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들어오고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이 사람 한 명이 빠지는다는 게 네. 이렇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 더운 날 막.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인사를 보다 아는 척부터 먼저 했습니다. 오늘 도서관 관장님을 만나다 8번째 어느새 여덟 번째. 예. 종암 새날 도서관의 소서희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땀 흘리는 거 보이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송글송글. 아,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잠깐 조금 걸어왔는데도 그냥 땀이 막 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우리 관장님하고도 저 인연이 아주 깊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자, 먼저 우리 종암 새날 도서관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종암동 새날도서관 처음에 개관을 그쵸. 했었고요. 네. 2011년 2월 25일 날 개관을 했네요. 그래서 네. 2010년도 말쯤에 제가 입사를 공단 시절에 해서 네. 지금 한 저도 8년 차가 되고 도서관도 어느새. 네, 도서관도 지금 이제 새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8년 차 도서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벌써. 어느새. 네. 그래갖고 저하고 만난 건 2012년부터 만났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때는 정보도서관 2013년에 정보도서관이었고요. 새날에 있다가 그때 아마 정보도서관 또 갔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네.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네. 유도서관 만들고 막 주민 참여 다니고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거 맞아요. 내가 주민 옆에서 주민참여회에서 설명됐었네요. 그것도 그렇죠. 기억하세요? 옆에 그 네. 우리 같은 층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시청에 설명도 하러 다녔고. 그게 이제 2013년.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더웠어요. 약간 그때도 지금, 더웠어요. 응. 네, 게다가 그 설명회 하던 곳이 그 시청 거기 거기 너무 너무 더웠잖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그냥 진짜 이 배너 하나 옆에 맞아요. 3명 4명씩 붙어갖고 지나가시는 분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걸 이틀이나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랬었네요. 그때 이제 여기 이 아리랑 시내 맞아요. 스튜디오도 네. 허허 벌판이었던 맞아요, 데다가 맞아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해서 이 마을 스튜디오도 이제 지어지게 됐고 만들어지게 되고, 네. 거기 유도서관도 그렇고 맞아요. 그 전에 2012년도에는 또 이제 다문화 도서관이 정보도서관에 네, 다문화 만들어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네. 제가 아는 이제 소서희 관장님은 제일 힘든 일 있을 때 뒤에서 다 밀어붙이고 일복이 많은 걸로. 글쎄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 성북구에 계신 도서관 관장님들이 다 다 이쁘고 많아요. 네, 그죠? 맞아요. 다 있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네. 12번째 도서관이 네,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하는 네. 것까지도 이 관장님들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왔을 때 4번째였는데 그런 거예요? 네, 지금 12번째가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첫 성북구 번째가 대단. 정보도서관, 네. 아리랑, 해오름. 해오름, 네. 해오름 있고 이제 새날이 새날. 네 번째. 네, 맞아요. 그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기억도 안 나요. 뭐가 먼저인지. 순서가 이제 근데 새날 도서관 만들 때 고생하시고 또 네. 잠깐 정보도서관 네, 가셨다가 다문화 도서관. 네, 예, 다시 정릉. 또 이제 정릉 가셨다가 지금 다시 새날로 왔습니다. 오셨죠. 네. 종암동 새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주민센터 아시는 네. 분은 아시겠지만 네, 네, 주민센터랑 또 같이 지어질 맞아요. 때 그러면 2010년 종암동 그 주민센터가 2010년 개관인가요? 2010년도에 예, 맞아요. 개관과 네. 동시에 그럼 네. 5, 6층을 새날이 네, 거의 문 열 때 그 다음에 새날이 했고 그리고 개관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4층에 또 북카페도 있어갖고 3층. 3층에, 네, 3층에 어. 네, 북카페가 또 이제 있고. 생겼죠. 네. 그래갖고 종암 도서관은 새날 도서관은 아무래도 종암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잖아요. 네. 성북구에서. 4만 3천 명? 예. 그쯤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삼선동에 2만 5천 명인데 아, 그래요? 많이 많네요.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게다가 그 아파트도 많이 지고 그래서 네, 맞아요. 아마 이용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이용- 작은 그 네. 5, 6간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는 훨씬 더 많았고요. 요즘에도 어. 많이 오시는데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50분에서 300분 정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주민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네. 또 새날도서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랑은 살짝 달라진 게 있는데요. 예. 2011년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었어요. 근데 2014년에 조례가 이제 바뀌면서 조금 이제 동에 하나밖에 이제 없으니 이제 도서관들이 누구나 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새날하고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자를 떼고 네, 종암동 새날, 네, 해오름 도서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설 자체가 어린이 특화로 되어 있고 네. 장소 구성도 어린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린이나 학부모님들 이용이 많으신데 예.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특히 네. 종암동이 이제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도서관에는 네. 책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근처에. 그쵸? 근데 이제 종암동 그 새날 도서관 같은 경우 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긴 뭐 하지 뭐 이렇게 좀 들리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복사로도 들리시고요. 들리시고.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한 번씩 올라와 보시는 게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가 있는지 잘 모르셨는데 또 주민센터에서 또 이제 도서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어르신들도 네. 더우면 가끔 올라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을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보시고 또 이제 많지는 않지만 큰 글자도 조금씩 있고 하니까 예. 이렇게 좀 쉬었다 가시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서관으로서의 네. 주민센터 이렇게 더불어 가는 게 이 네. 새날은 좀 느껴져요. 네, 저희 주민센터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예, 강의실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떻게 성북구에는 오시게 되셨어요? 성북구에요. 예. 성북구에 좋은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예. 저도 이제 어린이 도서관 좀 만들고 싶은 좀 꿈이 있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오게 됐죠. 네. 그렇죠. 저도 처음 갔던 게 종암 이제 새날 어린이 도서관일 때 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가서 보면 그 도서관이 어쨌든 그때는 좀 새로 지은 아기자기하죠. 귀엽고. 그리고 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라기에는 진짜 더 갖춰진 해오름은 이제 한 층만 하니까 아무래도 네네네네네. 작았는데 여기는 두 개 층을 그때도 쓰고 있었으니까. 저 조금 다른 점이 음. 유아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이랑 유아가 좀 같이 있다 보면 네. 소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유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야기도 하게 되고 간식도 먹고 하는데 그렇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좀 조용히 독서할 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날 같은 경우에는 4층이 이제 이렇게 마룻바닥이 되어 있어서 예.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층 같은 경우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구조에서 어린이 이상 청소년 성인들까지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조금 그게 다른 도서관들하고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 이따 이제 사진도 많이 보내주셔갖고 사진을 볼 텐데 네. 사진 넘겨줄 사람이 지금 아직 네,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말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예. 네. 종암동에 그리고 이렇게 접근성도 흔히 말하는 맞아요. 좋아요. 네. 그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오후 개관은 없나요? 그 저녁? 도서관이 네, 아무래도 맞아요. 주민센터라 보니까 주민센터가 6시에 닫으니까 네네네. 당연히 도서관도 닫는데 네네. 또 그러니까 그 고민이 개관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가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약간 이면도로여서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은 좀 문을 늦게까지 여는 게 불안하기도 하다라는 의견들도 꽤 또 많으셔서 그러시구나. 예, 또 그런 의외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종합도서관이 되면서 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일반 장소들이
도서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상호대차 위주로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다른 도서관 상호대차나 이런 것들을 음. 도서관 새날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평일이나 또 이제 주말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뭐 저녁에 행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네. 또 문 열고 이번 주 목요일도 저희 자치회 예. 종암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하잖아요. 예. 저도 어떻게 또 자치위원으로 들어가게 어, 돼서 그러세요? 주민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분과 모임도 도서관에서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또 다른 데는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도서관이 일요일 날 개관을 하는데 네. 여기는 일요일 날 주민센터는 문을 닫고 저희 문 열어요. 근데 여긴 열고 네, 월요일 맞아요. 날 두 번은 쉬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 2번은 휴관을 하고 예. 주말은 다 열고 주말은 예. 다 열고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마 주민센터의 그 이제 종합 우리 성북구에 있는 주민센터 중에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을 넣은 첫 번째 주민센터랑 같이 있는 센터잖아요. 경우에는 새 날만 있는- 없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종암동 주민들도 워낙 또 이동도 잦았잖아요. 그때도 종암 일동만 있었죠. 종암동이 합쳐진 상태였죠. 아니, 그 합쳐진 네,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인구도 많고 네. 거기도 또 토백이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막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10년은 명함 못 내밀고요. 그렇죠. 기본 40년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세요. 아파트 생기면서 음. 그 이제 단지에 작은 도서관들이 들어오기는 했어도 예. 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죠. 아파트 안에 도서관들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또 장서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도서관의 장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서 또 도서관에도 많이 오시고요. 아파트 도서관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네. 또 종암동엔 작은 도서관들도 꽤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같이 모임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들 이용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 이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종암동이 보면 아기자기한 이제 그 입구에 네. 보건소 자리가 이제 종합 예술 창작터 됐던 아, 것도 네네, 있고 네. 그게 이제 치유몰로 네, 이름은 서울예술치유허브 이렇게. 로 바뀌기는 네, 했지만 맞아요. 있고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랑 같이 있는 그리고 또 예전 주민센터가 이제 그 마을 만들기 그 사경센터 네, 거기도 사경센터로 있고 네. 꽤 있는데 네. 종암동 하면 좀 뭐가 없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아. 뭐가 없을까요? 저희 그랬는데- 복지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느낌이 이제 큰 길 큰 양쪽 도로가 맞아요. 있고 도로 양쪽으로 이제 아파트들 많이 이제 생겼고 네. 또 근데 그 교회도 큰 교회도 좀 맞아요, 많고 맞아요. 네. 그 뒷골목에는 사대부고도 있고 그래 보면 자치 제가 이제 종암동 올해는 못 갔지만 네네네. 주민총회 할 때 가서 보면 네네네. 우리 관장님도 주민총회 첫 해 할 때 막 거기 네, 계시고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 굉장히 주민분들이 열성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네, 저희도 그죠? 사실 주민자치회가 네. 이제 시범으로 하는 게 그 전에도 제가 방송하시는 거 한번 들었는데 계획단이나 예. 또 기존의 이제 주민자치회 음.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융합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종암동은 네. 조금 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 분들이 서로 되게 융합이 잘 돼서 맞아요. 시범동으로 됐다고 들었고요. 예. 저도 이번에 주민총회 하면서 놀란 거는 원래 한 220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350분이 오신 거예요. 와. 그래서 갔어야 됐는데. 정말로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토론하는 열기가 이렇게 뜨겁구나. 주민들이 이 마을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 도서관 덕분이 아닐까? 도서관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코디로 활동하시는 분이나 그 네. 마을 그 계획단에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네. 그 도서관 동아리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참여하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도서관 개관 때부터 같이 예. 활동했었던 지금까지도 이제 모임하고 계시는 어린이책 시민연대나 뭐 역사 동아리 그렇죠. 발걸음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마을 코디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있고 네. 되게 그리고 작은 곳곳에서 도서관을 작은 내기도 도서관 하고. 운영하시기도 하고 네. 되게 곳곳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의 힘이라고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아니 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네. 그 모이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넘치듯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네. 종암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옆에 있는데 대부분은 안암동이라고 고대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도 제가 성북구 왔을 때 이제 종암동 그러면 종암동이란 동네도 있었나? 근데 안암, 종암 그러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부속적인 따라가는 느낌인데 종암이 더 가지고 있는 이제 북바위 전설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음. 종암동에 계신 분들의 이 뭐랄까 이 애양심도 또 남다른데 네, 맞아요. 다른 동에 좀 이렇게 치인 느낌? 그래요? 예. 그랬는데 어. 요즘은 그 마을계획단이나 도서관 이후로 그런 활동들이 좀 그래도 많아진 거잖아요. 동아리나. 정말 그쵸? 많아졌고 네. 네. 도서관도 지금 벌써 16개 독서 동아리에 우와. 181명이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린이책 시민연대나 발걸음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종암동에 생활예술 상인 분들이 예, 꽤 예. 많으세요. 근데 상인 연합회가 없어요. 종암동이 특이하게. 그래서 생활예술 상인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이분들이 상인 연합회를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야기들 나눌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도서관에서 모이시면 어때요? 그렇죠. 책이랑 같이 생활예술 관련된 책들도 많고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해서 작년부터 저희 생활예술 상인 모임이 생겼고 네 그분들이 손이마라는 테이블이란 이름으로 독서회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을 활동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많이 바뀌시고 네, 네. 모여나고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8년 동안 그렇게 이 동아리들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동아리는 사실 이렇게 생겼다가 소멸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또 생겨나고 이러는데 지금 많이 확 늘어나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어린이 네. 책 같이 읽는 부모 네, 모임부터 맞아요. 네. 이제 해서 네. 또 이게 어른, 성인, 인문학 뭐 이런 네.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쵸? 어린이 책 모임이 가장 많은데요. 되게 다양하게 이제 모이고 계세요. 일반 인문학 책 읽으시는 동아리들도 있고 역사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생활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올해는 좀 재밌게 생겨나게 된 게 연합 독서 동아리라고 독서회 분들 중에서 우리 같이 연합으로 한번 책을 읽는 모임을 그림책 읽는 모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연합 독서 동아리 모임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이분들이 그냥 만나서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책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이전에는 각자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함께 모여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각자 독서의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오픈할 때 그 혹시 고민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거기가 이제 주민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이 처음에는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들이 처음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까? 네. 그리고 얼만큼 하루에 얼마나 오실까? 뭐 근데 좀 그게 만들어지면서 저는 금방 없어졌던 게 이렇게 만들 때도 올라오셔서 언제 문 열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지냐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냐고 빨리 문 열었으면 좋겠다고. 사실 지금도 가장 제 뭐 보람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보람을 느끼는 게 그냥 도서관 오셨을 때 우리 동네에 새날도서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 그쵸. 해주실 때가 사실은 제일 뭐 좋을 것 어떤 큰 그런 것보다도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종암동 가면 새날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 그리고 네. 또 마을총회 가면 그 독서회나 뭐 이런 맞아요. 활동하신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고. 만나고. 근데 또 자치위원회까지. 네, 요즘엔 아주 그렇네요. 저 종암동 주민이어서
있어서 그러니까. 또, 네. 그럼 그 자치위원회가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은 이 네. 방송을 보는 성북구민들 아시는 네. 분은 아시겠지만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자치회 네, 시범동이잖아요. 시범동이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50명 모여서 제일 그 일반 자치위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네. 그 자치위원 수가 늘어나면 힘들 거다. 아, 근데 분과나 그렇게 이제 움직이나요? 분과로 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이제 원래회의 총회를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 분과에서 이미 이야기됐던 안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으로 분과별로 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게 분과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이 많은 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예. 네네. 우리 이제 사진 또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사진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무슨 사진이 첫 번째, 나올까요? 예, 종암동 네. 이제 전경 사진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새날도서관 네, 모습이에요. 새날도서관 되게 멋있게 네. 나왔어요. 아래부터 위로. 네. 저기는 여기가 4층. 4층. 4층이고요. 네. 네, 지금 북터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쵸. 유아 친구들이 저기 막 슬라이딩 하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책도 읽어요. 근데 저 공간이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네,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일부러 이제 개관할 때부터 네. 조금 생각하고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 여기도 자, 이제 그 북터널 반대쪽으로 네. 네, 있는 공간이고 4층 유아실입니다. 4층 유아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예, 화나네요. 5층 5층이고요. 5층 어린이실인데 지금 아마 친구들 책 읽는 모습 나오고 저기 보면 다락방 같은 구조도 그렇죠. 있어요. 저 공간이 정말 아빠들이 또 특히 좋아하세요. 저 공간을. 왜냐면 우리 엄마 네. 아빠들은 저런 아빠들, 문화시설이 네. 어릴 때 없어서 아빠들이 의외로 많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다락방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밑에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도 꽉 차 있죠. 예. 예. 아이들이 저기 들어가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은 저기 2명밖에 못 들어가서 좀 아쉬워서 예. 올해 조금 공사해가지고 저 앞으로 매트리스를 조금 어. 더 깔아서 조금 저 앞에까지 그 집 마루 있는 앞에까지도 아이들이 좀 누워 있을 수 있게 그쵸. 그렇게 좀 공간 변경을 올해 했어요. 네. 예. 자, 네, 여기도 여기서도 이제 그 저쪽 뒤에 네. 벽쪽 서가가 일반 책 음. 있고 그 앞에가 청소년 도서가 있는 서가예요. 네. 자, 저희- 여기는 7월 7월에 행사표 저희가 여기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네요. 빽빽합니다. 외부에서 이제 모임하신 독서회까지 다 담지 못했는데 이제 도서관 내부에서만 이제 모임하는 것들 네 그렇게 다 담았고요. 거의 뭐 그 휴관일 빼고는 거의 뭔가 한두 개씩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매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당신은 종암동에서 종암동에서 고민이 있습니까? 네. 아 진짜 우리 도서관 선생님 관장님들 네. 일하는 팀들 보면 네. 네이밍이 참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저게 네. 작년에 종암동에서 도서관에서 마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해서 작년 3월, 4월에 저하고 담당 사서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단체도 만나고 기관장분들 만나고 주민분들도 만나면서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다 각자 그 삶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결국 마을살이에 대한 고민들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좀 우선순위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제 종암동에 고민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예.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주제별로 모았더니 음. 한 10가지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려서 우선순위를 해보자 해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작년에 고민이 수다를 사회를 원래회의처럼 사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고민을 좀 관통했던 게 결국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인 수다로 이제 그 고민이 그쵸. 수다가 이어졌죠. 아. 네, 그래서 다음 그 종암동 네, 이게 마을인 수다 수다 장면이에요. 장면이 네네. 네요. 여기가 네.
네. 이거 저기 마을인 종암동 마을인 수다 네. 저기도 있고 그러면 정명에도 마을인 수다가 있는데 이게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도서관 본부 전체 사업으로 아. 하는데요. 모든 도서관이 이제 다 하진 않고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마을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조금 이 마을인 수다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마을인 수다 할 때 예. 동장님도 오시고 구의원님도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수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네. 끝나도 좋지만 뭐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겨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반영된 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암중학교 네. 그 사회 선생님이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예. 그 그 내용- 마을 교과서 만드신 예, 사회 맞아요. 선생님. 최은재 선생님.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이것 때문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바라는 공간은 뭐니 예.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다 그걸 모아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했어요. 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있으면 좋겠고 방음 잘 됐으면 좋겠고 거울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정말 막 학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오셨던 이제 동장님하고 구의원님이 그 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이번에 그 종암동에 놀터 청소년 놀터가 생겼어요. 미음미음이라고 예, 예, 예. 거기에 반영을 해주신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이제 이제 새날도서관에서 마을인 수다에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 개관식 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정말 그때 너무 보람됐어요. 그러셨겠어요. 네, 지난주 네. 토요일 날 했잖아요. 네, 미음미음.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네. 네. 아 그날 그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저희 삼선동 같은 경우 네. 그 구청 4층에서 2시부터 1시 반부터 이제 딱 시간이 겹쳤었어요. 그러시구나. 그 저희가 네. 그 사랑의 일촌맺기라고 그러니까 혼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네. 이제 어려운 어르신을 우리 이제 한 명 엄마와 주민이? 학생들이 같이 찾아가서 아.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이게 한 5년 차 됐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 우리 애가 올해 대학 간 아들이 1학년 때 했는데 6년 차 됐죠. 근데 엄청 그 오래됐네요. 올해 우리 애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몇 명이 빠졌는데 새로 들어온 엄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65명이 됐어요. 65명이요?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65명의 엄마가 네. 65명의 어르신들. 어르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세 보니까 이제 한 집에 뭐 2명인 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는 거야 애들이. 애들하고 다 같이 하니까 100명. 그렇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같이 모일 시간도 없고. 엄청 큰 행사네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작으니까 이제 파트로 와서 이제 물건을 그리고 나눠서. 엄마들이 돈을 내서 뭐 바나나나 방울토마토 이런 거 사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본래는 너무 멋지다. 이제 그게 저기 누구 이제 지원받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드리러 가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엄마들이 그냥 조금씩 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전달을 했고 어르신들한테. 올해는 근데 이제 그걸 다 바나나, 방울토마토, 오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혼자서 사 드시기는 좀 못 드시죠.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갖다가 드리는 걸 해요. 그 더위에 이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와. 네, 그래갖고 근데 아마 5년, 6년 차가 되니까 이제 좀 힘이 붙었는지 올해 갑자기 작년까지 25명이었는데 이제 40명이 확 늘은 거죠. 매달 셋째쯤 모임을 하는데 할 때마다 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걸 하느라 딱 겹쳐서 못 가서 저도 그러시구나. 보러 가고 싶다 했는데 더 보람된 일 하고 계셨잖아요. 그 시간에. 아유, 그래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왜 그 서울시 SH 사업 중에 네. 혼자 사시는 분들 집 안 좋으면 이렇게 얻어드리는 거가 있거든요. 그 사업. 얻어드리는 거예요. 예, 아예 예, 고쳐드리는 전세로. 게 아니라. 예. 근데 삼선동 사시는 분이 종암동으로 또 이사 가신 아, 분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그거를 또 이제 통장님이나 주민센터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통장님 그 할머니 너무 힘들고 진짜
그러니까 왜 서류상 혼자 사시는 분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진짜로 혼자이시는 네네. 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결혼 부인으로 들어간 경우에 이제 남편 죽으면 이제 전처에 이렇게 자식들하고 좀 그러면, 끊어지는 경우라든가 도움을 못 받으시죠.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신다던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절실한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그분들이 기다린다는 얘기 들을 때 저희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준다는 것 네, 자체가 맞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맞아요. 이제 애들한테도 좋아하고 배우는 게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우리 사진 보다 말았는데 다음에 마을 인수다 네. 여기 또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실천을 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고민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생긴 거를 조금 같이 해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실천이 쏘다로 이제 4월부터 진행을 했고 네. 그 실천이 쏘다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그룹들이 그러면 그날 이렇게 같이 손들어서 모여요. 그래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새날도서관의 그 세미나실 안 쓰는 시간에는 그럼 주민들이 함께 어떻게 이용해 볼까? 근데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 우리 매뉴얼을 그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그룹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 하는 고민에 대한 실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월까지 해서 4월, 6월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요번 달에는 이제 지금 다음에 청소년 이따가 제가 홍보 드리려고 했는데 요번 달 7월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요. 청소년끼리만.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또 이제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천이 쓰다 모임. 그러네요. 파란 포스터가. 네, 저희 저녁 시간에 목요일 저녁에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원탁처럼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된 칼럼이나 너무 이제 책을 다 읽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련된 책 발췌하거나 칼럼 같은 거를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싶은 만큼 읽어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을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실천 대안도 제시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저 공간은 여기는 5층이고 네, 5층에서 저희가 책상을 다 빼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해요. 그죠? 책상이 책상 다 빼고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노가다겠어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강의실 같은 곳보다 책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힘이 있어서 저희가 더 선호해요. 사실 사서들이 그렇죠. 더 이쪽 공간을 좋아해요. 네. 책 읽는 사람은 책 냄새 있는데 옆에만 앉아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네, 세미나 하시나 봐. 이거는 그 아까 연합 독서 동아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연합 독서 동아리가 그림책 서로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 독서 동아리도 자주 모이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264 기념관 종암동에 생기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264 기념관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264 선생님이 사셨던 곳이 종암동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렇죠. 근데 마을 총회 마을계획단 하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 재작년 마을계획단 때 막 그 의제로도 맞아요. 내고 길도 해서 그 탐방 코스도 만들었고 맞아요. 네, 북바위 둘레길도 있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모르셔서 이제 그러면 264 선생님을 알려보자. 그렇게 해서 그 자치회 분과랑 같이 도서관이랑 같이 이제 264 알라리 사업인데요. 이 삼행시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행시 지어서 종암동의 소식지에다가 이 글을 실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264 선생님 평전이나 이런 책 전시하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인스타그램처럼 인스타그램 네. 저판이 네, 뒤에 저판 있군요. 원래는 이쪽에 놓는데 사진 찍으려고 좀 모셔다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층을 오고 가는 주민분들이 이육사 뭐지? 할 때 이육사 선생님은 이런 분이고 또 주민자치회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기념관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저기 홍보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널리 알려야겠어요. 그 이번 토요일도 참 하던데 이육사 한용은 그 문화원하고 하는 문화원이요. 행사. 네네네. 문화원에서 계속 되게 많이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도 기념문화제 했었고. 그리고 그 네. 이옥비 여사님 저도 그래서 네, 이육사 자주 오세요. 선생님 따님 분이랑 그 네. 손자 외손주 분까지 네 맞아요. 저도 알게 됐어요. 정말요? 저번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오신다며 이렇게 네. 많이 불러주셔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청소년 아까 네.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저희가 6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책과 관련돼서 뭐 과학이라든지 이야기 수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사진을 담아봤어요. 예. 다음 사진도 아마 청소년 독서회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이제 어린이 독서 네네네. 독서회 확실히 모임. 파이팅이 넘치는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독서회 모임 사진들이고요. 그러니까 자원활동 사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예술 동아리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뭐 이분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하셔서 또 마을에서 활동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생활에서 어떤 거 하세요? 되게 다양해요. 도자기, 바느질, 뭐 목공, 뭐 엄청나게 다양한 뭐 머리핀. 그렇죠. 네, 네, 뭐 많이 그런 손으로 게 하는 생겼어요. 것들은 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맘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봉제 공장이 되게 많았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 공간이 이제 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그런 생활예술 하는 공방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도 같고, 네, 좋죠. 네, 조금 그런 곳들이 좀 모여 있는 공간도 생겼어요. 예. 숭례초 옆으로 한 몇 개가 모여 있긴 해요. 또 그쪽에 그렇군요. 공방들이. 숭례천 이제 옆 예, 숭례초에서 고려대 그 법과대 가는 아. 방향 그 원룸촌 있는 쪽에 예. 공방들이 좀 이제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군요. 네네. 또 뒤에 사진이 이것도 이제 청소년 독서회 모임이에요. 되게 되게 청소년 좀 아까 다르죠? 네. 아까 어린이들하고 좀 다르게 되게 열심히 조금- 애들이 이제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얼굴을 머리를 다 다 숨기죠. 내려뜨리고 네, 얼굴을 숨기죠.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도서관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홍보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긴 하네요. 그 저희가 네. 8월 달에 8월 8일 날 네. 그 제시 이야기라는 예. 네, 책을 선생님이 쓰신 그 박건웅 작가의 만남을 새날도서관에서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였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따님이 제시거든요. 네, 그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그 계속 피난을 중국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만화로 담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원래 원작은 제시의 일기인가? 그래서 원작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픽 노블이라는 약간 만화와 소설을 결합한 그런 기법으로 해서 그 작가님이 이제 이게 흑백 만화로 만드셨고요. 예, 굉장히 좀 시대 반영하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그 만드시는 분인데 지으시는 분인데요. 네. 박건웅 작가님이 8월 8일 날 새날도서관에 오세요. 그래서 8월 8일이랍니다. 네, 8월 8일 저녁 7시고요. 접수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이고 또 여기도 있네요. 네, 어린이 지금 이제 어린이 낭독 독서에 저희가 이제 방학하면서 네.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책을 소고를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네. 낭독하면서 읽는 모임 사서가 진행을 하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낭독 독서에도 이제 방학하면서 시작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네. 네, 또 그리고 있어요. 뭐. 저 되게 유니콘이 귀엽죠. 예. 여름 방학에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좀 몇 가지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좀 방학 때 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도서관에서 놀만한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 읽고 그냥 별거 아니고 수박씨 얼굴에다 붙이고 몇 개 많이 붙였나 놀아보는 거 하고 독서 보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이들 보드 게임 굉장히 좋아해서 독서 보드 게임이랑 그리고 이제 클레이 아트로 아이스크림 가게
자기 아이들하고 3주 동안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든 거는 도서관에 또 전시도 전시하고 하고. 예, 그리고 가져가는 걸로 해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아까 청소년끼리 하는 동행 원탁회의 그 실천이 예. 수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예, 청소년만 올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못 해요. 10시 반. 네, 네, 청소년들이 하는 동행 원탁회의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네, 말씀을 아유, 드렸네요. 사진이 그냥 깨알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정 아닙니다. 선생님 아.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 사진도 보고요.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벌써 시간이 그냥 그런데 후딱 그래도 갔죠. 우리가 네. 얘기를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 음. 그 얘기해야죠. 네. 그 책, 뭐랄까요? 내 책이요? 인생의 책. 아, 저 내 인생의 책 너무 부담스러워. 다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관장님들? 아니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개성이 다 다르시더라고. 아, 그래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예. 제가 책장에 사무실에 책장에 좀 항상 거의 음. 꽂아놓고 있는 책들을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그 첫 번째로는 그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1990년대 이제 프랑스에서 출간이 됐고 이분이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작가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책을 안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독서가 우리나라만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다른데도 프랑스도 그랬어요. 프랑스도 그런가? 네. 그래서 아. 그것들은 책의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나 음. 재미 없어지는 이유들 있잖아요. 강제로 교육으로 읽게 하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어서 이분은 이제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이 책에서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독자의 권리는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그리고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않아도 권리, 되게,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야. 그래서 독서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책 읽기가 재미없는 분, 그리고 자녀 교육을 너무 이제 책으로만 하시려는 좀 그런 분들한테 교육으로 자꾸 책을 다가가는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책이고 저도 가끔씩 저도 끝까지 안 읽을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완수 네, 그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책을 읽는 그 즐거움, 책 읽는 그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책이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또 소설처럼. 네, 소설처럼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좀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 네. 그 워낙 뭐 미움받을 용기는 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처음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도 네. 워낙 많이 읽으시는 책인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저도 엄마로서 또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잘 펴보는 책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저를 합리화시키고 문제는 타인에게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결국은 그 문제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거고 맞아. 내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게 뻔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러 심리학 책에 근거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는. 그렇죠. 3년 전에 거의 막 폭풍을 그쵸. 일으켰죠. 그리고 그냥 자기계발서 잘 안 읽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더 네. 관련이 있어서 읽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처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글들이 다 짧은 글들을 모아놨잖아요. 짧지만 굉장히 응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처음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힘들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펴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걸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렇게 항상 보는데 사람은 삶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면 삶이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도 사람이 남기고 가며 가장 큰 기쁨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이 되게 계속 남아서 좀 네, 소개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제 책상 옆에 두고 음. 항상 그냥 보는 책 그렇게 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제시 이야기여서 아까 소개를 아까, 해드려서 네, 네. 그리고 그 한 권만 더 소개드리면 네. 그 꿈꿀 권리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숙 관장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공공도서관 운영하면서 음. 그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뭐 이렇게 무료여서 공공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문턱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인간한테 물음표를 던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이 책도 함께 좀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소설처럼 미움받을 용기, 처음처럼 그리고 네. 제시 이야기, 꿈꿀 용기까지. 네, 네. 아우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네. 그 우리가 다른 얘기 많이 하다가 사서 대신 이유 같은 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소설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 네. 또 이제 아쉬운 점 두 아. 가지만 얘기하고 네. 오늘은 이제 또 뒷순서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죠. 아유, 네. 시간이 벌써.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에서 그냥 항상 그냥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고마워요, 네. 행복해요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보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어쨌든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민을 길러낸다는 것들을 느껴질 때 그럴 그렇죠. 때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힘든 점이라고 하면 아까 꿈꿀거리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서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내 세금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도서관을 좋게 생각하시지만 내 돈으로 만들어진 건데 하면서 되게 조금 막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슬플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권리를 그쵸. 자기의 네. 권리하고 이걸 네. 꼭 상충해서 그쵸.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공공재라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제 1시간이 부족하죠? 네, 그렇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게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 오늘. 관장님들이 다 하고 하기 전에 50분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하는데 다 말을 남기고 가셔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뒤에 또 한 번 더 네. 와주십사 하고 얘기 드렸고 또 네.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네. 관장님도 네, 또 오늘 불러주시면 다 오겠습니다. 못한 얘기 다음에 네. 만나서 같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더풀 라디오는 늦게 좀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좀 늦게 끝납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